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재중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부동산 팀장님 양재중 팀장, 그러잖아 우리 양 팀장님도 별명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 팀장님은 이렇게 식사 양이 많죠. 그래서 식양이 근데 식양이 거부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지어주십시오. 식양 팀장. 식양. 다음 주까지 한번 우리 고민해 보시죠.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공모도 받습니다. 네, 좋은 닉네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오늘은 이 기사 한번 해보죠. 2015년 분양 물량 급증이 2, 3년 뒤에 미칠 영향은? 누가 안 하걸 뭐 이렇게 알면 뭐 그렇지. 돈 벌게. 그렇지. 요즘 뭐 이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일단 뭐라고 적어놨는지 보면,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건설사들은 49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했다. 이는 2000년부터 2014년 평균 연 25만 호의 2배 수준이다. 여기에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주택을 더하면 2015년 주택 공급 물량은 약 70만 호다. 이건 맞지? 그래서 2015년 주택 물량은 한국 경제의 기초적인 주택 수요와 비교해 이례적인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건 맞지? 이건 팩트잖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네.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면 인허가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인허가 받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막 착공하고 이렇게 단계로 나가는데 작년에 분양 물량도 많았지만 분양 물량보다 그렇지. 인허가 물량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네. 올해도 분양이 많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암암리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이 워낙 뭐 금리 인상기고 시기가 힘들어지고 정부도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싶으냐, 마지막으로 한번 날고 놀고 있는 땅 열심히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때요? 어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네, 맞고요. 네. 그건 뭐 건설회사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건설회사에서는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고 확보해둔 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지. 많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분양을 네. 못했던 거고, 지방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지방에서는 분양이 계속 많았지. 분양이 계속 확대돼 가고 있고, 수도권도 재작년 말부터 2014년 말부터 분위기가 좋아지더니 2015년 들어서 이제 2015년 상반기부터 이제 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막 부랴부랴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주위에 이제 저는 뭐 서울에 있으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50세 이상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뭐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그 말고 지방 좀 어때? 지방? 네. 지방의 좀 분위기가 어때요? 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지금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건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이었죠. 특히나 네. 서울의 강남.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서울 오르고 그다음 수도권 올라가고 그다음 그렇지. 지방 올라가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는데 2010년 그렇지. 이후로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수도권은 계속 침체되어 있었는데 지방은 좋았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 가지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이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울 및 수도권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2010년 이후로 이제 침체를 겪었는데, 그 2000년대 중반의 그 상승 흐름을 이제 지방이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후행하는 그 흐름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방은 그동안 워낙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지.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이고 수도권은 워낙 고평가돼 있어서 거품이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뭐 크게 두 가지 어떤 그 견해를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2010년 이후로 지방의 특히 광역시급 5대 광역시는 아주 주택시장이 좋았었죠. 여전히 지금도 화랑입니다. 우리 양 팀장님이 우리 팟캐스트에 들어온 뒤로부터 제가 같이 방송을 하면 제 목소리가 낄 틈이 없네. 목소리를 좀 마이크 대고 해야지 잘 끼트지. 목소리 낄 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저 술 먹지 말고 집에 오라고. 우리가 이게 부동산 가지고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요. 진짜 부동산의 전망이 많고도 많았는데 돌아보면 어떤 급락도 없고 그랬던 그죠? 우려했던 것만 급락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지금 하면서 2, 3년 내에 지금 분양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늘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또 부동산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공갈 방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떻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추세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전망했을 때 그다 그렇게 깍깍 들어맞는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 팀장님? 날카로운 질문이죠? 네. 무슨 질문이지? 질문 잘 못 알아듣겠는데. 조금 주택시장 비관론자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에 놓은 거는 대부분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고, 그죠?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뭐 증가하지 않고 이제 곧 인구 감소에 들었을 거고 또 경제 활동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곧 이제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런 그 시각에 저도 그 동의는 하는 바고요. 다만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현상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극화. 저는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양극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잘 될 것이냐.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주거 환경이 그러니까 주거 경쟁력이 주거 입지가 뛰어난 곳들은 계속 수요가 몰립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강남이죠. 예. 우리 뭐 소위 말하는 교육 1번지, 사교육 1번지 대치동, 그죠? 대치동 그 아파트에 가보시면 정말 뭐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뭐 어쩌고 해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지. 전월세건 매매건 어떻게든 그 동네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수요들은 정말 줄을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택지가 넓어지고 아파트가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아파트들 중에서 중산층들, 그죠? 그리고 30대에서 50대까지 그 연령대의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 단지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저는 뭐 안정성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 그냥 뭐 시장 좋아진다니까 여기저기 막 산 밑에 막 깎아서 때려짓는 아파트들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오늘 이게 방송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걱정하는 이야기, 뭐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어떤 급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에서 손해본 사람들도 많고 아파트 때문에 또 이익 본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앞으로 뭐 대세 상승이다, 대세 하락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다 앞으로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랐다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좀 떨어졌다고 나쁠 것도 없어. 왜냐면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좋은 거지. 한 개 있는 사람들은 뭐 똑같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에 다 투자해 놓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 그럼 자식 애들만 힘들지. 다 같이 오르면 뭐 지는 안 힘드나? 그렇지. 지는 집 팔고 어디 갈 거야? 딴 집 갈 거잖아. 최근에 똑같거든. 우리 친구가 최근도 아니다 한 몇 달 됐다. 대구 사는 친구가 그 외에 이제 분양권 전매 있죠. 분양권 전매가 특히 수성구. 그래서 그걸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팔도 못하고 물려가지고 팔도 못하고 지금 수성구 그렇대요. 너무 순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 그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분양금 뭐 프리미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분양이 된 아파트 실주거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위례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 돌아요. 물량들이 많이 남아 도는데 좀 수도권 관련돼서 현재 좀 단기적인 팀장님 생각하시는 좀 방향성이라든지 아까 물론 그 양극화가 되어 있고 선호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빼고 좀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팀장님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좀 지방, 좀 보편적으로 네. 하는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망이란 건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제 네. 사견임을 먼저 네, 알려드리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5년도부터 지금 지난 2015년 말까지 약 1년 정도 급등을 한 게 사실입니다. 네, 급등이라고 하면 10% 넘어가면 급등이잖아요. 그렇지. 연 10% 넘어가면 급등이죠, 그죠? 아, 이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이 10%면 그러니까요. 대박이지 뭐. 네, 맞습니다. 네. 10% 평균 한 10% 이상 올라갔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들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하면 더? 네. 네, 그리고 네, 네. 그동안 2015년도에 올라간 것도 보면요. 입지가 좋은 곳들은 20% 올라갔고요. 네네.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뭐 전혀 안 오른 곳도 있고 뭐 조금 네네. 올라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네네.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네. 주택시장은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 완전히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들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선호할 곳이 어디냐, 그걸 따져보시고 거기에 자리 잡으신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그 견해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 견해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네. 이제 수도권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그 2000년대 중반에 그 부동산 과열기의 어떤 양상들이 지금 지방에서 보이거든요. 특히 네네. 대구, 그죠? 대구, 대구가 2014년, 2015년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 대구입니다. 그렇지. 네. 대구 같은 경우 또 최근에 또 광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 그렇지. 네네.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금 입지도 괜찮고 조금 뭐 좋은 브랜드 달려있고 이런 아파트 그 분양하는 데 가보면 막 네. 수십 대 일 막 사람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이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 중에서 우리 과거에 부동산 투자 막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 그때처럼 뭐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로 일으켜가지고 뭐 전매 또는 뭐 단기 매매로 이렇게 차익을 거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방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그런 기간 이게 뭐 급등했다 예를 들면 급락했다 이런 기간들이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게 도심이 작잖아요. 네. 도심이 작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쪽들이 아니거든요, 지방이. 그죠? 서울은 다르죠. 서울은 다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전에 우리 양 팀장이 광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부산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부산에도 살아봤고 광주에도 살아봤지만, 부산이나 이런 광주 웬만한, 부산은 그래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대구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그 지방 도시들이 어떤 이렇게 주택 특히 부동산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좋을 리가 없다, 좋을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잘 좀 이렇게 주목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저하게 이게 투자용이랑 주거용이랑 조금 양분해서 생각하는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따다따.moneystory.tv에 오셔서 상담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끝.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뭐 지금 이제 뭐 주거용은 아까 말씀하신 걔네가 저도 뭐 동의하는 편인데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인적인 사항들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 빼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을까요? 글쎄요, 네. 뭐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 주택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자금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소액은 이제 몇 억 정도, 그죠? 뭐 한 3억 이하는 다 네, 소액이라고 보고요. 네, 그 네. 정도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마땅치가 않으니까 주택을 그렇지. 보시는데, 주택에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사실 투자하시기 전에 내 투자 목적이 먼저 확고해야 되겠죠. 내가 이걸 사고 팔아서 차익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뭐 여기서 세를 줘서 월세 수입을 받아내실 거냐, 뭐 이제 이런 그 투자 목적을 먼저 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사고 팔아서 차익을 거두시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는 주택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이럴 건 아니고요. 그 지역별로 잘 그 분석을 해보시면 뭐 투자 차익을 거두실 수 있는 곳도 있죠. 네, 뭐 최근에도 2014년, 15년도에 그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곳들이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거는 사실 여기서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좀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한테 맞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직접 발품을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될 문제이고요. 그 월세 소득, 그러니까 그 임대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역세권 소형 아파트.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는 아마 돌아다녀 보시면 교통 좋은 곳에 소형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비싸서 쉽게 또 결정을 못 하시는 편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안정성을 따져보실 때, 그죠?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팔아서 차익 거두시려고 하는 분은 좀 적극적인 투자자 형태이신 거고, 월세 소득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공실이 없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임대소득을 받으려고 하는데 세가 안 나가! 그러면 그거는 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일단 물량이 되게 드뭅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늘어나니까 그런 임대주택, 그런 유의 전월세를 찾는 분들은 수요는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공실 걱정 없이 그래도 뭐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뭐 3, 4%, 잘 나와야 한 4% 정도인데, 그래도 뭐 지금 금리가 1%대니까 3, 4%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유형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철저히 개인 플레이가 필요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역도 지금 그죠. 발발이 전략.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자기한테 발발이 맞는 전략. 투자 대상,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렇죠. 전처럼 뭐 아파트 뜬다고 누르고 아파트가 이런 시대에 지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식도 투자할 때 보면 주가 지수에 지금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네, 거지. 맞습니다. 주가 지수는 왜냐하면 저성장이기 때문에 큰 전체적인 투자해가지고 먹기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가치주라든지 옥석가리를 통해서 개별주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3년 동안 제자리지만 또 가는 종목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그런 시각으로 부동산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2, 3년 이후에는 그 일부 공급 가행에 대한 이슈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택 어떤 가령 어떤 분께서 뭐 이 아파트를 내가 사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적정한 분양가인가요? 이런 거를 만약 물어보신다고 하면 조금 시간 들이면 딱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주거용이고, 만약에 약간의 투자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앞으로 개발될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그 주변에 매매가 되고 있는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비교 단지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나오거든요. 미래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좀 2, 3년 전에 막 우리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엄청 안 좋을 때요. 그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사라 그러고 다녔습니다. 집 사라.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빚이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자기가 가족들 데리고 살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2, 3년 전에 제가 적극적으로 사라 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때는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연락이 오세요. 이제 뭐 제가 추천했던 그런 것들이 막 20%, 30%씩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집 살까요? 또 이러시거든요. 그럼 저는 좀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 지금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집 한 채 있는 분들, 그리고 집 한 채 내 집
사실 분들은 사실 별 뭐 집값이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별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이 너무 많아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은 또 아니죠. 그렇지. 물론 그분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지금 뭐 물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 또 지방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간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좀 기다려주시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 땅덩어리가 좁은데 보면 배를 그 물건도 많이 있고 사건도 많고 그리고 뭐 투자되는 사람도 보면 널려 있어요. 특히나 네, 부동산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대상 중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세에 휘둘리지 말자. 그죠? 개인주의, 자기한테. 자기한테. 맞습니다. 자기 가족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 주택시장이 비관적이다, 뭐 탔다 이런 데도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죠. 아니 뭐 아니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집값 오를 것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집 사실 거예요? 사실 수 있는 분 사십시오. 왜 우리한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서울에 생활하고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주도 집값 오른다고 제주도가 사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양 팀장이 모시고 나서 꼰대가 뭉치가 사라져야 되겠네. 뭉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오늘 좀 느꼈죠. 이제 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목소리를 한 번 더 내어보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다. 용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양 팀장이 모셔가지고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아마 또 부동산 관련돼서 또 많은 질문들 있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뭐 좀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 또 식양 선생님 모시고 식양! 다음에 또 식양이 쌤을 모시고 다음에 또 뭐 바뀌질 수는 있겠지만 자 바뀌어질 때까지 요 바뀌는 거는 스스로 가져와야 됩니다. 멋있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멋있는 걸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